안녕하세요. 1월 예상적중 강의를 맡게 된 신촌파고다어학원의 1타 토익 RC 천성배 강사입니다. 자,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1월 예상적중 강의를 준비했어요. 말 그대로 예상적중 강의인데 시험에 당연히 많이 나오는 유형들에 대한 정리이기도 하겠지만요. 우리가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사실은 쉬운 유형을 갖다가 다시 풀어보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아는 걸 다 풀어보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잘 나오기도 하면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꽤 어려운 세트의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고 이 문제가 어떤 면에서 어려운지를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27문제, 6, 한 지문 이렇게 해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01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01번 문제는 전치사 어휘 문제입니다. 전치사 어휘 문제. 그래서 보시다시피 A, B, C, D 4개만 딱 보고도 전치사 어휘 문제라는 거 눈치채고 딱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전치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딱 두 갈래길이 있어요. 자, 정확히 세 갈래길로 갈게요. 세 갈래길이 있습니다. 시간 전치사냐, 장소 전치사냐, 기타 전치사냐. 그것은 보통 뒤에 있는 명사를 보시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6pm이라는 건 시간 명사잖아요. 그게 당연히 시간 전치사 어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통 이제 대다수분들이 접근하실 때 해석을 보고 맞는 걸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해석을 해봤으면 여러분이 느꼈을 겁니다. 자, 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요. 이 광고 부서의 장인데 그 사람이 요청을 했대요. 모든 여행 경비가 보고되어지기를 6시, 보세요. 6시 이전에 보고되어지기를, 6시 이내에 보고되어지기를 요 두 가지가 보통 우리가 해석상으로 헷갈리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over, 뭐뭐가 넘게, 6시가 넘게 보고가 되어지기를, 뭔가를 보고할 때 뭐뭐 몇 시 넘어서 보고해라 보다는 몇 시까지가 맞는 거니까 이런 건 좀 상대적으로 어색하게 되는 거고요. sooner라는 것은 아예 애초부터 품사가 지금 sooner 6pm, sooner 자체가 시간 앞에 붙지 않습니다. sooner 7pm, sooner 2pm, 이거 당연히 말이 안 되니까 보통 이제 A하고 C 정도 보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전에냐 이내냐를 국어적인 해석 차이 따지고 있으면 이제 이런 거 못 푸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무조건 시점이냐 기간이냐에 대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시점이냐 기간이냐. 자, 여러분. 시간 명사를 봤을 때 시점 아니면 기간 중에서 택 1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6pm을 비롯해서요. 이런 것도 있죠. 6pm. 시각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요일 있죠. next Monday. 아니면 next week. next month. 이런 것들은 다 시점의 개념이라고요. 기간은 말 그대로 기간 표현이야. 그래서 2 weeks, 24 hours. 3 months 이런 건 이제 기간 명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6pm이라고 시점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를 하실 수가 있다면 A, B, C, D 중에서 지금 시점을 받아야 되는 것은 before하고 within 중에 before가 시점 받는 대표적인 전치사가 되는 것이고요. within은 뒤에 기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시점과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건 당연히 A가 되는 것이지 C가 되지 않습니다. 시점 대 기간 문제예요. 시점 대 기간. 그러니까 만약에 within이 정답이려면 6pm이 아니라 이런 게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within 2 weeks, within 2 days, within 4 hours 이런 게 기간 명사입니다. 그래서 각각 시점대 기간을 볼 줄 모르면 이런 걸 이제 낭패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시점대 기간 전체를 좀 몇 개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before는 시점, within은 기간인데 기간을 받는 대표 전치사가 within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있었던 over 있죠. over도 기간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도 좀 같이 정리를 해두시고요. over하고 within이 보통 기간으로 잘 출제가 되기는 한데, 자, during도 당연히 기간을 받고, 그 다음에 전치사 중에서 for 있죠? for도요, 뭐뭐 동안이라는 뜻으로 쓰게 되면 이제 기간을 받는 대표 전치사가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시점을 받는 거 어떤 것들이 있냐면, 까지란 뜻의 until하고 by 있죠? until하고 by는 다 시점을 받는 대표 전치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 이래로라는 since 역시도 기간을 받지 않고, 시점을 받는 대표 전치사가 됩니다. until하고 by하고 since 보통 이 정도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before까지 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외워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가진 않았고요. 잘 나올 수 있는 이 정도를 일단 추려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시점 대 기간 보통 어려운 문제가 되니까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 10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요. A, B, C, D 보기 보시면 이제 부정대명사거나 부정형용사 혹은 이제 다르게 보시면 이제 수량형용사 문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유형이 되는 건데, 자, 이게 일단은 형용사 문제라는 걸 왜 어떻게 하면 캐치할 수 있냐면 뒤쪽에 있는 구조를 쭉 보시면 명사가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빈칸 뒤쪽으로. 그러면 지금 명사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빈칸은 당연히 명사를 수식하는 일종의 형용사 역할 혹은 한정사 역할하는 것이 지금 4개 중에서 정답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직원, 요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 전자회사의 직원. 자,
그럼 여기서 형용사 역할은 각각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볼 건 없고요. 뒤에 있는 이 명사와의 수량 형용사나 부정 형용사는 단복수 짝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뒤에 있는 명사가 전자회사가 명사가 지금 소식받는 거예요. 직원이 소식을 받는 겁니까? 이 회사 직원이라는 건 결국 이 직원에 대한 지금 소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직원이 지금 보시면 employees가 아니라 employee로 단수로 써 있다는 거예요. 단수. 단수니까 4개 딱 봤을 때 무조건 가산이면서 단수인 경우에 가산 복수를 받아줘야 되는 것들은 빨리 자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굉장히 우리는 운이 좋게도 C밖에 안 나온 상황이 돼서 정답이 N이가 되는 문제가 되는데 자, 다시 한번 할게요. several하고 all하고 few는 뒤에 가산명사, 셀 수 있는 명사가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employees, 복수가 왔었어야 성립을 합니다. 반면에 C에 있는 N이는요. N이는 대표적으로 뒤에 아무 명사나 다 받을 수 있는 한정사 혹은 형용사예요. N이는요 뒤에 단수가 와도 오케이, 복수가 와도 오케이, 가산명사가 와도 오케이, 불가산명사가 와도 오케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해석만 맞으면 다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있냐면 N이를 비롯해서요. 더가 있고요. 더. 관사도 당연히 정관사, 관사 중에 정관사. 정관사도 뒤에 아무 명사나 the book도 되고, the books도 되고, the information도 되고, 가산이든 단수든 복수든 불가사이든 다 오케이. 그 다음에 소유격. 소유격도 대표적으로 뒤에 명사에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소유격이라 그러면 my, his, her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건데 이것도 아무 명사나 다 받습니다. his book도 되고, his books도 되고, his information 되고 다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개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the other. the other이라는 것은 뒤에 단수, 복수, 가산, 불가산 뭐든지 간에 다 받을 수 있거든요. The other person도 되고 뭐 the other books도 되고 이렇게 4가지가 보통 우리가 아무 명사나 다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만능 한정사, 만능 수량 형용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또 이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N이나이트 웬만한 경우에 단수든 복수든 정답 후보로 딱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명사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다른 거 다 탈락이니까 자연스럽게 C가 정답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103번. 자, 이번에 준비한 건 인칭대명사 문제입니다. 인칭대명사 문제는 매회 토익에 2에서 4문제가 꼭 출제가 되는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자, 지금의 경우에 인칭대명사는 아주 대표적인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 출제가 된 건데 자,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조를요. Unlike other directors라고 해서 수식이 하나가 끝나고 나서요. Miss Fish부터 주어가 왔고 동사가 왔고 지금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들어와서 여기 her appointments까지 보시면 사실상 여기까지가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인 her appointments까지가 전부 다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Miss Fish prefers to manage her appointments라는 게 이 자체가 이미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죠. 더 이상 볼 거 있나요? 완벽한 문장이 끝난 상황에서 빈칸이 나왔다는 것은 뭘 말해주느냐? 그 빈칸은 기껏해봤자 수식어구 자리라는 거고요. 수식어구 자리를 우리가 품사상의 자리로 따지면 부사자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사자리가 왜 나왔냐면 인칭 대명사 중에서 이런 부사자리에 쓰이는 거, 즉 수식어구 자리, 굳이 쓰잘데기 없는,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자리에 쓰이는 대명사는 대표적으로 제기대명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기대명사가 정답이 되는 건데 이럴 때 제기대명사는 우리가 제기대명사의 강조법이라 불러가지고요. 그냥 말 그대로 해석상에 그냥 강조만 할 뿐이지 이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굳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해석상의 강조 역할은 어떤 걸 하느냐? 그냥 말 그대로 뜻을요 강조해줘서 그녀 스스로 뭐 그녀 혼자서, 그녀가 직접 이런 식의 뜻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ish는 그녀의 예약들, 약속들을 그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런 식의 해석이죠. 다른 부장들과는 달리. 자, 인칭대명사의 제기대명사 정답일 때 패턴 이런 거 좋아하니까요. 잘 기억하세요. 강조용법. 자, 다음 104번. 자, 이건 이제 보기가 뭔가 길어 보이지만 사실 이런 문제의 테마는 뻔한 겁니다. 이것도 매회 2에서 4문제 가까이 출제가 되는 유형인데요. 보기를 전치사, 접속사 섞어놨다는 게 바로 이런 유형의 포인트예요. 자, 이거 하나씩 넣어서 이게 말되냐 저게 말되냐 해석으로만 따지기에는 이런 문제는 위험하고요. 품사를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품사 얘기해볼까요? 자, in order that 하고요. providing that 하고요. 이 2가지는 공통점이 일단 2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자, 두 경점 뭐냐면 첫째로요. in order that 하고 providing that은요. 둘 다 접속사입니다. 품사가. 접속사예요. 거기 쓸게요. 접속사라고 기호를 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B하고 C를 갖다 대조해보면 얘네들은 of로 끝나는 거 봐도 유추가 되겠지만 전치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전치사예요. 자, 그럼 지금 접속사 두 개하고 전치사 두 개하고 갈림길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하나씩 해석해서 가기 전에 일단은 품사부터 자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품사를 한번 쫙 잘라보면 자, 결국 접속사하고 전치사는 굉장히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빈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구나 절의 끝은 컴마 여기까지가 되는 건데 The improving economy까지가 끝나고 그 다음에 graduate job opportunities가 in the region이 are escalating. 이게 지금 주어 동사죠. 그죠? 이런 졸업 기회, 이런 취업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빈칸까지가 있죠. 이 쉼표까지가 하나의 구가 되는 거지 절이 될 수 없죠. 여기 이미 주어 동사가 있는 거고 얘가 주어 동사가 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구가 있다 그러잖아요. 구라는 것은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인 구가 있을 때 오는 것은 전치사지 접속사가 아니죠. 자, 그러면 전치사를 골라라의 문제가 되는 거라서 전치사 중에 정답을 처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A하고 D는 탈락이 되는 거고요. B하고 C 두 개 가지고만 해석차해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걸 말로 설명하고 막 쓰면서 해서 길게 느껴진 거죠. 사실은 보는 순간 오케이, 전치사 자리네 A하고 D는 탈락 이렇게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B하고 C 둘 중에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as a result of는 뭐뭐의 결과로 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on behalf of는 뭐뭐 대신에 뭐뭐 대표하여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당연히 뭐가 맞아요? 증가하는 혹은 향상하는 이런 경제 취업 기회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럼 딱 봐도 여기 어떤 게 문맥이 맞아요? 뭐뭐를 대표하여 대신하여가 아니라 이런 상승하는 경제의 결과로, 그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의 결과로 취업 기회가 높아지고 있다, 더 늘어나고 있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최종 정답이 이제 B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개 가지고 해석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escalate라는 단어가 지금 출제가 됐습니다. 동사로요. escalate. 말 그대로 escalator 연상하시면 되겠죠? escalate는 증가하다, 상승하다입니다. 여기다 대고 또 수업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오는 게 RC 시간인데 escalator는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escalate는 올라가다, 상승하다 했던 말이지 내려갈 뜻은 없습니다. 알겠죠? escalate라는 동사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다른 단어로서 중요한 건 딱히 없는데 이 정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graduate라는 단어 있잖아요. graduate. 요 자체가 얘만 가지고도 졸업생이라는 명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체만 가지고도 졸업생이라는 명사 쓸 때가 있으니까 그 정도 추가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5번 문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와 같은 문제는 역시나 많은 토익커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일단은 보기 중에서 의문사 계열이 껴있으면 굉장히 조금 기분이 찝찝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whatever, whoever, who 이런 것부터가 벌써 마음에 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문사 계열만 보기에 출제가 됐을 때 하고요. 의문사 계열과 의문사 아닌 게 섞였을 때 하고는 기본적으로 동사의 개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 유명한 토익에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의문사 계열은요. 참고로 뒤에 ever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둘째 치고 일단 의문사 자체의 계열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가 보기로 나왔을 경우에는요. 해당 의문사 뒤에 반드시 동사의 개수가 늘어나 있어야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있던 의문사에 ever 붙은 복합관계사가 있던 간에 동사가 하나씩 늘어나야 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전체 문장에서 좀 동사를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wishing부터 시작해서 쭉 훑어보시면 여기에 should sign up이라는 게 유일하게 이 문장에서 동사가 됩니다. 얘만 동사가 있지 나머지 동사가 더 이상 없거든요. 그러면 A나 B나 D가 정답이라면 어떻겠어요? 동사가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 방에 사실은 다 잘리게 되고 유일하게 동사 개수를 늘려주는 것과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대명사 anyone이 정답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정석으로 풀게 되면 굉장히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석상으로 혹은 뭐 감으로 푼다 그러면 anyone하고 whoever하고 사실 해석이 동의어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누구나 이런 거 해석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해석차를 보고 풀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풀이법이 그렇기 때문에 RC에서는 중요한 거고요. 자, 이거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106번입니다. 자, 이거는 A, B, C, D 보시면 역시나 유추가 될 거예요. 오케이, 이거 동사 문제가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동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Part 5에서는 보통 수일치 아니면 태를 많이 묻지 시제를 많이 묻지 않습니다. Part 5에서 동사 문제는 보통 시제를 많이 묻진 않아요. Part 6가 시제를 많이 묻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경우에는 시제를 물었던 문제였어요. 자, 그러나 정석대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사 자리가 이와 같이 빈칸으로 출제가 되면
동사 아닌 게 있으면 소거를 시켜야 되는데 동사 아닌 건 딱히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수일치를 먼저 하는 거예요. 동사 문제는 수일치를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주어인 it하고 딱히 수일치가 안 되는 게 있느냐? 다 지금 보시면 되는 것 같아도 were를 보면은 적어도 it은 was가 돼야지 그나마 수일치가 되는 거지 were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는 탈락을 시키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를 보는 거예요. 태. 능동이냐 수동태냐 보는 게 그 다음 순서가 되는 건데 A하고 C하고 D는 전부 다 보시면 BPP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능동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제까지 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Part 5는 보통 시제까지 묻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는 시제 문제가 맞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제를 찾아야 되는데 시제 단서가 당연히 그 문장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시제 단서는 이 문제 자체가 너무 쉽게 출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단어로 주지 않았어요. 보통 시제 단서는 단어를 많이 찾으시죠. tomorrow가 있다거나 뭐 last Monday, last week 이런 게 있다거나 뭐 그런 걸 우리가 과거냐 미래냐 따지는데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before라는 이 절 전체가 하나의 시제 단서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before 절의 특징이 뭐냐면 before 절이라는 것은 그 해당 before 절의 해석이 이렇게 되죠. 이런 거 하기 전에 그죠? 뭐뭐 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식의 해석이냐면 항상 뭐뭐 전에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전에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뭔 소리냐면 나는 샤워하기 전에 밥을 먹었다. 그리고 생각해볼까요? 샤워하기 전에 밥을 먹었다. 어때요? 샤워한 거랑 밥을 먹은 거랑 어떤 게 먼저 일어나는 상황입니까? 샤워하기 전에 밥을 먹었다니까 오히려 밥 먹은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샤워한 거야. 뭐뭐 전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나중에 일어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before 뭐뭐 하기 전에라는 부분이 오히려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이 주절의 부분이 쉼표 이하의 주절의 부분이 오히려 먼저 일어난 경우가 돼서 2번과 1번을 지금 시제상에 매칭을 시키려면 2번에 해당되는 동사가 지금 started라고 과거 시제가 같거든요. 과거 시작했다. 자 과거보다 1번. 자, 여기 2번이 started였다면 1번이 이 빈칸인데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났어요. 2번보다 더 먼저 1번.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보다 더 과거할 때 쓰는 게 바로 과거 완료죠. had pp죠. 그래서 정답이 D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had pp가 정답이 될 때는 항상 과거보다 더 과거라는 문맥이 있을 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패턴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인턴을 했었다. 인턴을 고용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일어났고 아니고에 따라서 과거 완료가 정답인 그런 문제 하나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의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107번 문제요. 자,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짧고 뭐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물론 다 대다수가 이제 쉬운 문제는 없었지만요. 문제 자체가 짧고 보기의 구성이 품사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사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일단 구조 좀 잡아볼게요. 전치사하고 그 다음에 빈칸 뒤쪽에 보시면 또 전치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전치사와 전치사 사이라고 하면 대다수분들 생각하는 건 명사입니다.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보통 전치사, 전치사 사이면 명사다. 이게 토익에서의 아주 유명한 공식이에요. 하지만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풀면 명사인 B를 골라서 그럼 이제 틀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품사의 고급 문제를 풀 때는 더 이상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앞에 이거 있고 뒤에 이거 있으니까 이거다. 이렇게만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정석을 알려드리자면 자, 여러분 품사 문제라고 해도 전체적인 윤곽 파악과 해석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지금 현재 2015년의 토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것도요, 좀 전체를 좀 보면서 품사를 풀 생각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product manual이 주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잠깐만. 주어가 나왔는데, 원래 주어 뒤에 동사가 오는 게 맞는데, 동사가 쫙 가다 보시면 여기 하나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이 주어하고 동사가 만약 이거라면 갑자기 주어가 더가 시작하는 명사인데 여기 갑자기 더가 또 와가지고 더하고 어떻게 명사끼리 이렇게 그냥 달랑 띄어쓰기로 연결돼서 하나의 주어가 뭐 되거나 이럴 수 있나요? 아니면 이 명사가 수식이 될 수 있습니까? 이상한 구조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 어떤 구조냐면 명사 뒤에 그 또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하나 더 있는 경우인데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것은 항상 그 자체가 관계절로 묶여야 됩니다. ask for까지가 하나의 동사 표현이죠. 자동사 표현이니까 여기까지 같이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뭐가 되는 것이냐? 명사 뒤에 오는 주어 동사절은 항상 명사 뒤에 오는 주어 동사절은 항상 관계절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영업부서가 요청했던 product manual이 이게 주어인 거예요. 영업부서가 요청했던 product manual이 그렇다면 여긴 다 수식이었으니까 결국 이 주어 뒤에 오는 동사 자리가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roduct manual이 도착했다. 어저께니까 과거 시제 그죠? 어제
도착했다. express mail로. 그래서 도착했다. 도착하다라는 동사 두 개 중에서 yesterday니까 과거 시제인 D가 정답이 돼서 동사 자리 문제였습니다. 이걸 이렇게 정석으로 좀 전체적인 구조 파악이 되는 사람과 아니면 뭐 전치사 사이니까 그냥 명사겠거니에서 그냥 arrival 적고 틀리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은 문제에 접근하는 시야가 다른 거죠. 그죠? 여러분은 좀 정석적으로 이렇게 구조 파악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토익에서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품사 문제를. 안 그러면 열에 7, 8개 맞춰서 계속 2개씩, 2개씩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시야를 또 여러분 기르도록 하세요. 그래서 영문법, 전공법 자체가 또 스킬 말고도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강조를 하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08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사실 굉장히 또 단순한 유형인데 in order to라는 표현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in order to가 왔다 그러면 그 뒤에 와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이 온다.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in order to 동사 원형이라는 구문을 만들어주죠. 자, in order to 동사 원형은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에, 이거 많이 아실 겁니다. 그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의 하나의 구인데, 자, 그럼 동사 원형을 고르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하나씩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원형이 당연히 아니야. ing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동사 원형이라는 개념이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원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바로 뒤에 단어, 이 단어까지 원형이면, 동사 원형이면 다 동사 원형의 범주로서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비동사의 원형인 be로 시작하는 얘도 원형이고요. consider 자체가 당연히 consider의 원형이니까 원형이고 have의 원형은 have, has, had 중에 have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셋 다 여기 빈칸 안에 엄밀히 말해서 올 수 있는 표현이고요. 자, 이 있는 표현들 사이에서의 구별 문제가 되는 건데 자, 동사 문제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태, 시제 순으로 푼다라 그랬죠. 결국 동사 원형의 자리가 출제가 되니까 동사 문제를 인식을 하시고 수태, 시제를 접근을 시작하시는데 자, 이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일치가 투부정사의 수일치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원형 오는 거니까 수일치는 딱히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에 태는 있죠. 자, 이건 BPP니까 수동태. 얘는 능동태. 얘는 능동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뒤쪽에 for that position이라는 건 딱 봐도 수식어구잖아요. 그죠? 수식어가 있다는 것은 목적어가 없다는 것이고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갈 동사는 당연히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 보기 중에서 수동태인 A가 정답이 되고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해석으로 검토를 해보셔도요. 어때요? 자, 이 직책에 그 직책에 고려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 주절의 주어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이라는 게 고려가 되어지는 존재이지 고려를 한다식의 능동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해석을 해봐도 A가 맞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편하게 푸시면 되는 건데 저는 문법적인 걸 포인트를 위주로 강조를 좀 해드렸어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109번 문제인데요. 자, 품사 문제입니다. 품사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가 역시나 짧지만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have 다음에 빈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has나 have 다음에 빈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have라는 게 나왔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have 다음에는 뭐가 많이 옵니까? pp가 워낙 많이 오는 게 have나 has 뒤의 형태입니다. 공감하시죠? have pp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들어주는. 그러나 have가 그냥 일반 동사로 쓰이면 그냥 일반 동사로 쓰이면 뒤에 또 pp 말고도 뭐가 올 수 있어요? 목적어가 올 수도 있죠. 예를 들면 I have a pen, 그죠? have a pen 이런 거 이제 명사니까 올 수 있어요. 목적어로서. 아니면 I have pp, I have 뭐 finally given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I have finally finished. 그럴 때는 have pp 오면 되는 거고. 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정답이 돼야 되는데 보기 중에서 안타깝게도 pp도 있고요. A. 그다음 명사인 b나 d도 있단 말이에요. 형용사 같은 건 조금 이제 어색하니까 이런 거 빨리 제끼면 되는 거고요. 그 요것들 사이에서 해석 잘 보시거나 뭐 문법 보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자, 정확한 이유로서 A가 정답이 못 된 이유가 일단 뭐냐면 자, 여러분 have pp가 된다고 하면 지금처럼 have pp가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태가 무슨 태가 됩니까? 이 자체의 태는요 당연히 능동태가 되겠습니다. 자, 능동태가 된다는 거 앞에 문제 풀 때도 얘기했지만 능동태는 뒤에 목적어를 수반하는 게 능동태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뒤에 목적어 지금 있습니까? On different clothing items each week이라고 해서 전치사구가 나와 있으면 나와 있죠. 목적어, 명사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A에 have discounted가 has discounted가 그러면 능동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목적어 없으니까. 그래서 빨리 제껴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됐던 겁니다. 만약에 A가 정답이려면 has discounted something 목적어가 있었어야 돼. has discounted some clothes라든지 뭔가 목적어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A가 안 되고 B나 D가 남았거든요. 자, 여기선 이제 할인이라는 뜻의 명사로서 목적어로서의 지금 가능성을 보시는 건데 자, 이건 또 그냥 얘 갖다가 할인을 한 개 하느냐 여러 개 하느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가산 명사의 특징을 잡아서 그거대로 푸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할인이라는 명사는요.
영문법에서 영어에서요 가산명사로 구별을 해요. 셀 수 있는 명사로 구별하는데 셀 수 있는 명사의 중요한 특징이 자 가산이면서 지금 B는요 단수죠. 가산이면서 단수인 명사 디스카운트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 가산 단수는 반드시 앞에 한정사가 있어야 돼. 즉 어나 더가 있어야 되는 게 가산 단수고 가산 복수의 경우에는요. 앞에 한정사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복수니까 당연히 어는 못 오겠지만 더가 없어도 오케이, 더가 있어도 오케이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정사 유무를 파악하는 게 제대로 된 풀이법이고요. 지금 has하고 목적어 사이에 여기 이를테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가 있나요? 어나 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수, 가산 단수가 여기에 올 수 있겠어요? 디스카운트는 못 오죠. 어나 더가 무조건 하나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복수인 얘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해서 여기 뒤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다고 해서 복수겠구나 이렇게 풀었으면 어떻게 보면 좀 운 좋게 맞춘 것이 내가 제대로 된 풀이법을 통해서 맞춘 것은 아니에요. 그럼 뒤에 만약에 뭐 단수 있으면 여기도 그럼 무조건 단수인 B가 정답 되기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이건 가산명사의 특징들을 살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가산명사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개념이. 자, 다음 110번 가보도록 하죠. 자, 요 문제 또 역시나 동사 계열의 보기가 출제가 됐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이 동사와 동사 아닌 게 섞여 있으면 동사가 들어갈 자리냐 아니냐 파악을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굉장히 세부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읽어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했던 단어 하나 동그라미 쳐보도록 할게요. 자, 요 팀의 이렇게 여행 스페셜리스트로 이루어진 이런 팀이 도와줄 것이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help란 동사가 나오고 품사 문제가 나오면 빨리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요. 준사역 동사 문제가 나왔구나. 이게 눈치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준사역 동사 help가 출제가 되면 항상 나오는 패턴이 지금처럼 뒤에 목적어를 주고 나서 빈칸을 주게 되는데 자, 이 목적어 다음에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와야 될 것은 항상 둘 중에 하나. 투부정사거나 동사 원형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와야 되는 게 기본적인 법칙, 원리, 그러니까 문법이에요. 문법. 아주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둘 중에 아무거나 오면 돼요. to 부정사건 동사 원형 아무 상관없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택 1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어때요? 지금 여기서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to 부정사로 이루어진 보기는 없지만 동사 원형인 choose는 있죠. 얘가 한 방에 정답되고 그냥 문제 바로 끝내셔야 돼요. 아무것도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는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구문의 해석은요. 이 목적어로 하여금 이 to 부정사나 동사 원형하는 것을 도와주다라고 해서 해석이 요 순서로 됩니다. 이 고객들로 하여금 선택하는 것을 옳은 장소를 선택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순서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를 이거 하는 것, 목적어가 정확히자 다시 목적어가 요거 하는 것을 도와주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면 뭐라고요? help 목적어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 아주 전형적인 투부정사의 혹은 동사 원형의 자리입니다. help 목적어 뒤에 자리. 자, 그거 한번 꼭 보고 시험장 가시길 바라요. help는 워낙 잘 출제가 됩니다. 준사역 동사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갈게요. 자, 이것도 사실 앞에서 여러분이 문제 풀이를 집중해서 듣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사실 굉장히 똑같은 유형이라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우리가 문제를 쫙 풀어오는 과정에서 in order to로 시작하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 문제는요. in order to 다음에 제가 뭐 온다 그랬죠? 동사 원형 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동사 원형으로 지금 시작하는 구가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봤을 때 원형이 뒤에 있으니까 무조건 원형을 받는 표현을 찾으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접속사라는 것은 뒤에 주어 동사가 오죠. 이거 because 접속사입니다. due to 전치사는 어때요? 뒤에 명사 덩어리가 오죠. by means of도 마찬가지로 전치사 표현이니까 뒤에 명사가 오죠. 유일하게 동사 원형은 to 부정사 관용어구인 in order to가 돼서 정답은 C가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사실상 해석이 필요 없겠습니다. 그냥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동사 원형 오케이 C 이렇게 끝난 겁니다. 자, 다음 문제 112번이요. 자, 이거는 이것도 역시 저희 토익이 좋아하는 유형인데 자, 무슨 유형이냐면 동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를 찾아봐라 라는 대표 유형이에요. 자, 해볼게요. 이 마트가 뭐 시도할 것이다. 끌어모으는 것은 많은 잠재 고객들을요. 자, 그 다음에 by ing라는 구문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by ing 그러면 뭐뭐 함으로써 라는 구문입니다. 이럴 때 여기서 당연히 되지만 여기서 ing는요. by ing를 우리가 대표적인 동명사 관용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advertise는 전치사 뒤겠다.
동명사 가지고 오겠다. 당연히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로 지금 쓰였어요. 그래서 뒤에 동명사니까 뒤에 그 동명사의 목적어까지 지금 같이 그죠?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얘는 동명사입니다. 지금 웹사이트를 광고함으로써 동명사예요. 자, 동명사 수식하는 자리가 빈칸 나오면 무조건 정답은 매번 부사입니다. 부사. 자, 이게 잘 나오는 출제 포인트인데 왜 이게 잘 출제를 하냐면 동명사라는 것이 어쨌든 명칭이 명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명사가 결국 여러분 동사요 명사요 라고 본다면 사실 정확한 답은 명사다가 맞죠. 동명사가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사니까 사람들이 뭘 골라 그래요? 앞에 형용사를 골라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effective나 이런 거. 얘도 more이든 most든 간에 어쨌든 얘 급은 둘째 치고 품사가 형용사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거 걸려드시는 건데 결국 부사 자리가 항상 동명사 앞자리가 동명사 앞자리 항상 부사 자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부사를 고르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급이 보든지 지금 아무 상관없습니다. 급은 항상 품사부터 보고 나서 같은 품사끼리 사이에서 급을 보는 거기 때문에 부사가 정답인 마당에 지금 more이든 most든 effective 갖고 놀고 있는 애들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동명사 수식하는 것은 부사다라는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 품사 문제가 또 나왔는데요. 이것도 틀리신 분 많을 겁니다. 자, 주어부터 볼게요. 주어가 employees고요. 수식 걷고 나서 비동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온 시점에서 지금 보기가 출제가 됐는데 대다수 분들이 여기서 뭘 고르냐면 비동사 뒤에 오는 걸로써 정말 대표적인 게 ing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비동사 다음에는 ing 아니면 pp 형태의 동사 형태를 묻는 질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비동사 다음에 여러분 동사 원형이라든지 동사 s 붙은 게 오는 게 가능합니까? 절대 안 돼요. 비동사 다음은 ing 아니면 pp 형태의 동사 형태, 정확히는 준동사 형태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 많이 우리가 자를 수가 있고 A하고 D, 근데 D 부사가 오기에 당연히 비동사 다음에 부사 오고 전치사 오고 이런 거 별로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B 다음에 ing다. 이런 걸 많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overwhelming이라는 이 단어, 정확히는 overwhelming이랑 overwhelmed랑 두 개를 묶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 overwhelming하고 overwhelmed는요. 이거 아시나요?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감정분사로 분류하는 애입니다. 감정분사. 자, 이거 말고도 감정분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interesting 대 interested, exciting 대 excited, 뭐 이런 거 있죠. fascinating 대 fascinated 막 이런 거. 감정분사라는 것은요. 다른 게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감정분사는 ing 형태의 분사면 무조건 사물을 수식을 하고 PP 형태가 됐을 때는 사람을 수식을 하고 이게 감정분사의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the interesting book이 맞아요. the interested book이 맞아요. interesting book, interested book. interesting book이 맞잖아요. 사물. 감정분사인 interesting이냐 ted냐는요. 사물이냐 사람이냐에 달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exciting event예요. excited event예요. exciting event고. 반대로 사람인 저를 갖다 얘기하자면 I was exciting인가요? I was excited인가요? 사람인 I니까 excited가 맞는 겁니다. 자, 그런 게 감정분사예요.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가 되면 사람 사물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안 맞아요? 직원이라는 이 주체가 여기 뒤에 올 분사하고 overwhelming하고 사물 받아야 되니까 맞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overwhelmed가 돼야 그나마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될 수는 없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D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팁을 드릴게요. 자, 비동사 뒤에는 기본적으로 보호가 해야 되죠. 보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ing나 pp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호가요. 전치사 구 자체가 보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치사 구도 보호처럼 역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 그러면 맨날 형용사 아니면 명사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이제 실력이 안 느는 겁니다. 자, 왜 보호가 전치사구가 될 수 있냐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거 한번 가리고 볼게요. 제가 빈칸이 잠깐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가리고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가리고요. 바로 그냥 문장 이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are in favor of가 됩니다. 직원들은 찬성하고 있다. 새로운 휴가 정책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be in favor of 자체가 수거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비동사 전치사구가 결합이 돼서 뭐뭐를 찬성하다는 뜻이 되잖아요. in favor of 뭐뭐를 찬성하며. 그러니까 이 자체가 빈칸 빼고 봤을 때 지금 문장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치사구가 이미 지금처럼 빈칸 빼고 이 전치사구가 마치 뭐야 지금 비동사 뒤에 해석이 이어지는 보호로서 위치하고 있는 거지 얘가 지금 뭐 예를 수식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보호는 전치사구가 오히려 보호가 됐고요. 이 빈칸은 그럼 뭐겠어요? 이 빈칸은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보호를 수식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보호 수식하는 자리 그러면서 전치사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구 수식하는 건 부사죠.
전치사하고 소식하는 건 부사입니다. 그래서 부사가 정답이에요. 그리고 부사 자리의 특징이 또 뭐 있죠? 그 빈칸을 빼도 아무 상관없다는 게 부사의 항상 특징인데 빼봤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문장 전체에. 그죠? 빼도 상관없었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요. 직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부사 자리가 어려운 문제가 되면 이렇게 된다까지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것도 알 수 있으면 진짜 고급자가 되는 거죠. 주의하세요. 자, 전치사고도 보호가 될 수 있다. 전치사고 소식하는 것은 부사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음 114번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동사와 준동사가 좀 섞여 있는 문제인데, 자, 앞쪽에서부터 쭉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 게 동사가 이미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미 동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동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인 더 staff를 기준으로 보고요. 동사가 이미 뒤쪽에 확실하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될 게 주어 다음에 무조건 동사다라고 해서 동사를 골라가면 안 되고 동사가 한참 뒤에 있잖아요. 직원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수식어구 역할이 되는 겁니다. 수식어구 역할이 돼가지고 이제는 여기서 동사가 아닌 것을 고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동사 아닌 걸 골라보자면 여기서 다른 것들 다 동사예요. remain도 동사, remains도 동사인데 remaining 하고 remain들은 동사가 아닐 수도 있는 애들이죠. 정확히 따지면 얘는 동사가 아닌 애고 얘는 동사일 수도 있고 동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동사 역할하는 것만 하는 A, B는 탈락시키고 C, D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보통 우리가 분사 유형으로 판단하셔가지고요. 이 회사 건물에 남아있는 직원 이렇게 얘기할 때 회사 건물에 남아있는 거냐 남겨진 거냐 이런 걸 하시려는 분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사 문제도 어려워지면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데 남겨지는 오히려 함정을 팝니다. 자, 그럼 직원이 지가 스스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타이에 의해서 남겨졌느냐 이런 능동수동을 분사를 일반적으로 따지고 있다면 이 문제는 절대로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냐? remain이라는 동사를 생각해 보세요. 자, remain이 동사일 때는요. 아시나요?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이건 자동사거든요. 자, 여러분 자동사라는 건 우리가 태로 들어가게 되면 포인트가 뭐냐면 자동사는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자동사의 태에 대한 특징이에요.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수동태가 없어요. 그건 아시나요? 수동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분사를 말할 때요. ing 분사하고 pp 분사 두 개를 말할 때 우리가 보통 뭐를 능동분사, 뭘 수동분사를 합니까? ing를 능동분사라고 pp 수동분사를 하죠. 그러므로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는 자동사라는 것은 분사가 돼도요. 수동태 형태의 분사가 쓰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능동으로 쓰여요. 그래서 C의 remaining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남겨졌느냐, 남아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ing가 정답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 파티에 여러분을 막 초대했는데 파티에 음식이 남아서 그거 좀 싸가세요. 남은 음식 싸가세요라고 할 때 the remaining food라고 합니까? the remained food라고 합니까? remaining이란 말이에요. 음식이 지가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remaining ing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동사는 무조건 ing 분사를 쓴다. 이 유형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114번이었어요. 자, 다음 115번. 이거 형용사 어휘 문제인데 포인트가 하나씩 그냥 해석만 해가지고 풀라고 딱 하면 final 대 numerous 정도가 보통 살짝 헷갈리는 문제거든요. 뒤에 안전검사를 기준으로 형용사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된 건데 사실 최종 안전검사도 좋고 수많은 안전검사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더 정확한 이유는 해석이 이게 더 많이 됐다 이거보다는요. numerous라는 단어는 뒤에 기본적으로 복수 명사가 옵니다. 그 자체의 뜻이 말해주고 있죠. numerous, 수많은, 아니면 many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뒤에 복수 명사입니다. 아니면 다양한 various 이런 거. 뒤에 복수 명사를 받는 대표적인 표현들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왔다 그러면 복수 명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뒤에 safety inspections가 아니잖아요. 이런 데서 탈락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최종 안전 검사를 통과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너무 어색했죠. 손상 입은 검사라든지 confident, 확신에 찬, 자신감 있는 검사. 이건 검사라는 게 지가 자신감을 느끼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색한 수식이었고요. 그래서 15번은 이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이건 어휘 문제, 이것도 어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15번 때 이후로, 그러니까 중반부 이후로는 계속 지금 어휘 문제 위주로 계속 지금 출제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문법보다는 어휘 쪽에 약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자,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뭔가 다 보면 해석이 비슷비슷합니다. 뭔가 말하다식의 해석이 딱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것보다도 of라는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문제에서 of라는 전치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please 다음에 the appropriate person, 자, personnel은 인원, 그죠? 인원이죠. 그래서 적당한 인원에게 혹은 그러니까 적당한 사람에게 당신의 도착을 자, 이렇게 해주세요. 당신이 컨퍼런스에 가게 되면, 도착하게 되면, 자, 이런 식의 해석인데요. 여기 있는 이 4개의 동사 중에서 of을 수반을 쓰는 것은 딱 한 개. notify A of B. 요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 해석을 넣기보다는 사실 of과에 좀 묶어가지고요. A of B로 쓰인 게 뭘까? 이런 걸 좀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speak 같은 경우는 speak A to B라든지 speak A with B라든지 그죠? 이런 거 쓰고 report도 A of B, tell도 A of B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형태의 동사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notify하고 더불어서 사실상 동의어인 inform이 있는데요. inform, 알리다, 통보하다. inform도 A of B로 많이 쓰이는 동사입니다. 잘 출제가 되죠? 그래서 A에게 B에 대해서 알리다.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A에게 B에 대해서 알리다 식의 동사 notify, inform 꼭 안고 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of 보고선 바로 B를 적을 수 있게끔 여러분이 좀 스스로 어휘력을 세팅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7번. 자, 이것도 대충 풀면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그 구문 전체를 좀 이해하시면 이런 건 되게 쉬워요. 구문 전체를 이해하시면. 자, 뭔 얘기냐면 사실 여러분이 그냥 해석만 보면서 쭉 편하게 와보셨으면 헷갈릴 수 있는 게 자, 해볼게요. 절차죠. procedure, 절차. 뭐에 대한 절차? 제출하는 자. 여행 환급 양식이죠. 그죠? 여행 환급 양식을 제출하는 절차가 이렇게 복잡했다. 자, 여기까지만 사실 우리가 끌어서 보자면 복잡했다고 올릴 수 있는 거 어때요? 자, where는 당연히 잘이란 뜻이니까 어색하지만 very complicated, too complicated, so complicated 이런 건 다 말이 좋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웠다. 매우 복잡했다. 이런 건 다 말이 좋아요. 다 매우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정답이 very도 아니고 to도 아니고 so가 됐느냐? 왜 정답이 그렇게 됐느냐는 사실상 여기에 달린 겁니다. 대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complicated 가면 보고 very complicated일까 so complicated 이렇게 따졌으면 당연히 헷갈립니다. 그 정답이 나올 수가 없고요. 여기까지 보면 다 말되기 때문에 근데 대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so that 꿈으로 완성을 시켜준 거예요. so that 꿈이라고 하면 so 형 부 대시입니다. 그래서 so 형부 that이라는 구문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중에 하나가 오고 that 들어오는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so 형, that 이렇게 됐죠. so, 형용사, that. 그렇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되죠?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하다라는 구문이죠. 아주 유명한 구문입니다.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하다. 그래서 자 이런 절차가 매우 복잡해서 많은 부서장들이 그렇게 따르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절차가 매우 복잡해서. 그래서 정답은 so가 되는 것은 that 때문이었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구문 자체로 인식을 좀 하시면 이런 문제는 무난하게 잡아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118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분사 유형하고 사실 굉장히 흡사한 유형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remaining이냐, remained냐? remaining food가 맞던가요? remained food가 맞던가요? the remaining food가 맞더라. 왜? remain은 자동사고 자동사가 분사가 되면 ing만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자, 관사가 있고요. 뒤에 명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품사상으로 따졌을 때 여기 딱 봐도 동사 되겠다, 뭐 관사, 명사 사야겠다 딱 봐도 오케이, 소식하는 건 형용사다. 이런 거 우리가 견적내는 거 어렵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를 고르려고 할 때 last는 형용사 아니니까 소거를 시키시면 되고 자 사실 이게 last도 형용사 맞긴 맞아요. 여러분 알잖아. 마지막, the last, 마지막. 그러니까 형용사가 될 수 있긴 있으니까 남겨두고요. ed 대 ing 당연히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분사다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 형용사 자체가 사실 굉장히 특이한 게 마지막이라고 좀 의미를 한정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지. 많은 분들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last는 기본적으로 앞에 the가 있어야 돼요. the last chance, the last person.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앞에 어가 있으니까 정관사가 아닌 게 있으니까 last를 상대적으로 어색하게 되는 겁니다. last는 참고로 더가 있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얘는 안 된다는 걸 좀 이런 식으로도 결론낼 수 있고 해석으로도 사실은 마지막 인상은 좀 어색했어요. 전체 문장을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라 B 아니면 C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lasting 대 lasted는 이게 또 지속을 하는데 지속되어진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사 문제로 인식하시면 안 되는 게 동사였을 때인 last는요. 대표적인 역시나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자동사가 분사가 되면 무조건
무조건 뭐가 된다 그랬어요? ing 분사, 능동 분사는 돼도 pp형 분사는 되지 못한다. 이게 우리 아까 했던 포인트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아주 무난하게 lasting을 좀 골라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사가 분사가 돼서 출제가 되면 하는데 되어진 따지지 마시고 그냥 자동사니까 ing를 고를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했죠. remaining, lasting. 이런 거 잘 출제가 되는 자동사 분사입니다. 기억하세요? ing. 자, 그 다음에 119번이요. 자, 굉장히 유명한 유형인데, 이 A, B, C, D 네 개의 품사가 얼핏 보면 전치사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씩 해석하기 전에 품사상에 구별할 수 있으면 보기에 품사를 구별해 보는 게 맞아요. 특히 전치사나 접속사 문제는요. 자, 사실 다른 건 다 전치사인데, 유일하게 before만요. 전치사도 되고 그 다음에 접속사도 되는 복입니다. 이 두 개가 다 돼요. 지금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가 이 포인트가 중요했던 것이 여기 지금 보시면 Mr. Jung would like to 동사가 쭉 나오고 주어 동사 쫙 이어져 가지고 record까지 하나의 문장이 끝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쭉 이어서 가보자면 the annual budget report가 주어 is prepared가 동사.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다 끝나고 나서 빈칸부터 해서 또 하나의 주어 동사가 이어지고 있더라. 이러면 여기 들어갈 것은 접속사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유일하게 접속사는 보기 4개 중에 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before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해석을 하지 않고도 이건 접속사 자리니까 B다.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해석은 좀 검토 차원에서 해주면 좋긴 좋죠. 하지만 문제 풀 때 자체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 A나 C나 D는 접속사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바로 뒤에 그냥 명사가 왔었어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 오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정답이 될 수는 없었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19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항상 그래서 접속사, 전치사 역할 다 할 수 있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before도 그렇지만 after도 그렇습니다. before, after는 접속사, 전치사가 다 돼요. 그러고 또 알고 계시고. 자, 그다음 20번 문제예요. 20번. 이거는 워낙 이 표현이 워낙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예상 문제로 이번 달에 하나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이 concerning이었잖아요. concerning은 그 자체가 ing로 스펠링이 끝나지만 뭐 동명사다 이렇게 뭐 분사다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요. 얘는 그 자체가 그냥 전치사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야. concerning은 하나의 전치사고요. concerning하고 동의어가 regarding이 있는데 이 두 개 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냥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예문에도 많이 적혀 있고 concerning하고 regarding은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고요. 둘 다 전치사입니다. 뜻은 뭔지 알죠? 뭐뭐에 관하여, 관한. 그래서 다른 단어 따지자면 about하고도 많이 호환이 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최근 경향에서의 좀 핫해지고 있는 표현이 또 뭐냐면 pertaining to가 있어요. pertaining to. 그래서 이런 표현들 pertaining to, regarding, concerning, about 다 뜻이 뭔가요? 뭐뭐에 관하여라는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관용어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자, personnel manager가 인사과장이 보냈다 리마인더를 모든 직원들에게 다가오는 교육 세미나에 관하여.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해석상으로만 가도 무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정도 4가지 표현 정도는 꼭 숙지하세요. 관하여라는 시리즈는 정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121번이요. 자, 이건 테마가 in addition to 빈칸하고 품사 문제. 자, 이것도 제가 오늘 전치사 접속사 쪽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항상 전치사 접속사는 토익 RCS의 비중이 탑 1, 2를 다투러 아주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계속해서 그런 테마를 주고 있는데 in addition to라는 표현이 대표적인 전치사 표현이죠. 이거 전치사지 뭐 다른 표현 아닙니다. 그죠? in addition to, 뭐뭐에 더하여. 근데 이거를 to가 있다고 해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 막 이런 to 부정사를 떠올리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낚이는 겁니다. 전치사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오는 품사는 명사가 돼야 되고요. 명사 역할하는 걸 여기서 이제 추려보자면 그러면서 어때요? 이 fill이라는 시리즈가 out과 합쳐서 하나의 동사 표현이 되잖아 보통. 그죠? fill out, 작성하다. fill out 작성하다죠? 그 작성하다의 목적어가 있어요. 신청서를.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갈 명사는 목적을 수반하는 명사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잡자면 동명사가 되는 겁니다. 목적을 수반하는 명사, 동명사. 그래서 ing 형태, filling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는 것에 더하여 당신은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deposit 보증금이죠. 보증금. 등록 보증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to 나왔다고 또 to 부정사인가 보다 해서 막연하게 동사는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전치사 되니까 명사. 그것도 목적어 있으니까 명사 중에서 동명사 이런 거 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2번이에요. 자,
똑같은 테마의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서 전치사 접사 쪽을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게 오늘 강의 후반부니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이거 빨리빨리 봤을 때 품사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moreover는 접속 부사다. now that은 접속사다. due to는 전치사. because 접속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 게, 자, 이 빈칸의 위치 보면 벌써 견적이 나오잖아요. 자, construction work on the bridge 하고 컴마. 그 다음에 직원들이 동사 exit. 그러니까 must exit까지 다 동사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완벽한 문장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명사 덩어리만 있죠. 그럼 우리가 명사 구가 있는 거니까 전치사가 들어갈 자리가 돼서 이 문제는 전치사 C. 그죠? 딱 보니 끝났네. 전치사는 C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정답 되고 그냥 끝나면 되는 겁니다. 아주 무난한 문제예요.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전치사 유일한 보기가 정답인 문제. 그래서 due to하고 because가 해석이 똑같지만 그래서 C가 정답인 겁니다. 자, 다음 123번이요. 자, 이거 수거 문제예요. 수거 문제.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수거를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어휘력이 아니라 수거력, 수거적인 어휘력이에요. 뭐냐면 앞에 have가 있죠. 뒤에 to 부정사가 있죠. have하고 to 부정사에 쓰이는 대표적인 관용어가 바로 뭐냐면 정답이었던 have yet to 부정사입니다. 이건 매년 꾸준히 네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이고 have yet to 부정사가요. 자, have yet to 부정사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have yet to 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해? 아직 뭐뭐하지 않다. 근데 여러분 여기 구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have 대신에 비동사 쓰는 경우도 같은 표현입니다. be yet to 부정사 혹은 have yet to 부정사. 자, 뜻이 뭐라고요? 아직 뭐뭐하지 않다. 그래서 이 문장 해석은요. 마빈 청이 아직 광고를 내지 않았다. 신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뭔가 이미 광고를 냈다. 뭐 마침내 광고를 냈다. 이런 게 해석이 또 좋아 보인다고 막 적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already나 finally가 정답이 되려면 이 뒤에 있는 게 to place가 되면 안 되고요.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부사가 have 다음에 오면 그 다음에는 pp가 와야죠. has finally 혹은 has already placed가 됐었어야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to 부정사와 일반적인 have와 to 부정사 사이에는 절대로 일반적인 부사가 쓰일 수 없고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관용어구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 거니까 예술 좀 맞춰줄 수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have yet to 부정사 오늘 이후로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124번입니다. 동사 관련 유형을 또 조금 이제 우리가 한참 전에 해봤었는데 다시 한번 준비를 했고요. 자, 이 동사 쪽 유형 중에서도 이 문제는 테마가 뭐였냐면 자, 동사 문제가 part 5에 출제가 되면 보통 태를 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 문제 하나 갖고 왔어요. 태 문제. 자, 아니면 요거 솔직히 이제 수일치 문제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일치하고 태를 동시에 커버하고자 일부러 요 124번을 준비를 했는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전치사구 소식이에요. 예, 최근의 가격 인상 때문에 자, 모든 필요치 않은 실험 장비가 이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자리가 출제가 돼서 동사가 뭐가 들어갈 자리가 됐어요, 여러분. 자, 이게 태 문제이자 수일치 문제라고 얘기를 한 건 일단 이렇게 됩니다. 수일치가 되는 것은 정답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여기 우리가 주어가 all of unessential lab equipment가 지금 주어인데 모든 필요치 않은 장비들. 이 all이라고 해서 무조건 all이면 is냐 are냐 중에서 사람들이 all이면 그래도 모든 거니까 당연히 복수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all은요. 그 자체가 뭘 지칭하냐에 따라서 is가 될 수도 있고 are가 될 수 있는 단복수가 다 가능한 표현이에요. 자, 즉 이렇게 얘기할게요. all은요. 뒤에 지금처럼 봐봐요. 이 뭐에 대한 모든 걸 말하고 있죠? 실험 장비의 모든 걸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건 뒤에 명사를 잘 보셔야 돼요. of 뒤에 있는 명사가 지금 equipment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lab equipment, 장비예요. 장비 아시나요? 장비는 토익이 가장 좋아하는 불가산 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불가산,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거예요. 장비가 한국말로 셀 수 있지만 영어 자체는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이 되거든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자,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니까 셀 수 없는 게 모든 게 돼도 셀 수 없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당연히 단수 취급받지 복수 취급받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all이 여기서 are가 아니라 equipment, 불가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뒤에 is가 옵니다. 예를 들면 all is지 all are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게 같이 적용이 되는 동사 자리가 되기 때문에 is가 된다고 단수가 된다는 건데 어때요? have, are, have는 다 복수죠. 그래서 정답이 되지 못하고 남은 건 어차피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일치 문제라는 거고요. 아니면 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 이렇게 돼요. 자, 보시면 전부 다 능동인데 유일하게 BPP로 끝나는 C만 수동태잖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뒤에 until further notice라고 해서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봐도 수동태니까 정답.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딱히 시제적인 단서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뭐 현재 완료냐, 현재 진행형이냐, 미래냐 이렇게까지 보려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오히려 헷갈려지는 문제였어요. 정확히는 스위치나 테를 봐서 풀었어야 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로. 다음 문제 갈게요. 125번. 자, 이거 아주 함정에 많이 걸린 보기가 바로 for입니다. for. A에 걸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wait이 있거든요. wait for 이거 우리가 많이 보고 자랐어요. 많이 어디서 보고 듣고 자라갖고 wait for 이러다 보니까 오케이 wait down for구나. 자, 이거는 굉장히 안 좋게 문제 푸신 거예요. 정확하게 따져서 wait 하면요 for도 되고 to도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빈칸 뒤에 있는 표현을 잘 보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for 다음에 오는 건 명사고요. to 다음에 오는 건 동사 원형이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 있는 거 보시면 evaluate은 동사 원형이지 명사는 evaluation이 명사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동사 원형이 있으니까 to를 써야 맞는 거거든요. We are waiting to 부정사가 돼야 되니까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것도 있지만 자 be ready 이런 걸로 해볼게요. ready 준비된 be ready for 명사가 맞아요? 아니면 to 부정사가 맞아요? 이런 거 우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for 다음에 명사가 입니다. I am ready for the party. to 다음엔 동사 원형해야 돼요. I am ready to study. ready to go.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에가 뭐가 있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지는 게 for냐 to냐. 보통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딱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be eligible. 이것도 잘 나오죠. 자, 뭐뭐가 가능한 할 수 있는 표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for도 되고 to도 되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for 다음에 명사, to 다음에 동사 원형.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의 문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be eligible for 하나만 외워놨다가 괜히 또 뒤에 빈칸 났을 때 for냐 to냐 모르면 아무 생각 없이 for를 고른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for인 줄 알고. 근데 뒤에 동사 원형이면 to가 정답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문법적으로 뒤에 원형이니까 to를 골랐어야 되지 for 고르면 안 됩니다. 전치사에 어떻게 원형이 와요? to는 to 부정사가 가능하지만 자 이제 마무리가 돼가네요. 126번 126하고 그 다음 문제 127번 이렇게 마지막 두 문제는 제가 연속으로 어휘 문제 중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준비한 건데 자 이 문제들이 다 아주 헷갈리는 오답 보기가 하나씩 26번과 27번 하나씩 각각 있었어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오답으로 많이 걸려드는 게 이제 D입니다. D. 릴라이를 우리가 오답으로 굉장히 많이 적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풀어보셨던 분 중에 요거 골랐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요. 자, 이 문제가 왜 D가 아닌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 자동차 회사가 이러지 않을 것이다. 동사 어휘가 출제가 된 부분인데 이게 근데 뒤에 on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on까지 합쳐져서 동사를 보게 되니까 사람들의 그 심리가 어떻게 돼요? rely on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수거거든요. 그죠? rely on 아니면 depend on 이런 거 있죠. 의지하다, 뭐뭐에 달려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때요? on까지 합치다 보니까 rely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야. 뭔가 되게 좋아 보이고 친해 보이고. 근데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rely on의 뜻이 뭐죠? rely on이 의지하다, 달려있다. 자, 봐봐요. 이 자동차가 의지하지 않는다. 달려있지 않는다. 디자인에 신차 라인의 디자인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달려있지 않을 것이다. 내일 있을 기자회견까지. 이게 뭔 소린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한국말이 말이 됩니까? 한국말부터가 벌써 이상하죠. 의지하지 않다가 왜 들어가는 문맥이에요? 그게 아니라 on을 같이 받는 동사가 여기서 rely 말고도 comment도 on을 받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advanced on과 pre on은 쓰지 않지만 comment on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comment는 뭐겠어요? 뭐뭐에 대해 얘기하다, coment하다 말 그대로 coment하다. 자 그럼 봐봐요. 이 자동차 회사가 coment하지 않을 것이다. 신차 라인의 디자인에 대해서 내일 있을 기자회견까지. 이게 맞는 해석이죠. 그죠? 내일 있을 기자회견까지는 딱히 커멘트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서 이제 짠 하고 공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시나 두 개 갖다 해석 차이를 봐줬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릴라이언이 익숙하다고 적어버리고 이런 아주 초보적인 실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잘 가능성이 다른 것이 있으면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27번, part5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어휘 문제가 헷갈릴 만한 것들이 많이 숨어져 있었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주어가 자선단체 기금 마련 행사예요. 자선단체 기금 마련 행사가 이러하다. 모든 직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자, 이게 뒤에 to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잡는 게 be 이거 to하고 어울려 쓰는 게 be invited to 이거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걸려드는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be invited to의 이 그 주어가요. 사실 이 수동태 be invited to의 주어가요. 당연한 얘기지만 초대를 받는 대상이 주어입니다. 그 주어가 초대받았다잖아. 어디로. 그렇다는 것은 주어는 사람이 돼야겠죠. 이 사람이 초대받았다. 어디로. 행사로. 근데 주어를 보세요. 자선단체 기금 마련 행사가 초대되었다. 이게 아니야. 오히려 가족과 직원들이 초대된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지금 이렇게 이벤트가 되면 안 되고 오히려 사람이 돼야지 이 employees가 돼야 그나마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성립할 수 없는 복이었어요. 자, 다른 것도 볼까요? be right to라는 것도 쓰이긴 쓰이는데 뭐뭐에 옳다라는 건데요. 이 행사는 옳다 그러다 할 때 그 옳다가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죠. 자, 이 행사가 뭐야? be open to는 뭐뭐에게 열려 있다. 이 행사는 모든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열려 있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intended는 be intended to. 자, 일단 볼게요. 예, 오픈 어땠어요? 해석해보니까 오픈 괜찮았죠? 방금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정답 후보로 보시는데 D를 보는 순간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be intended to를 또 우리가 많이 보면서 지금까지 공부하셨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거 아까 전에 했던 문제하고 딱 포인트가 연계가 되는 거예요. be intended to 부정사 아니면 be intended for 명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때요? 뒤에 to 다음에 명사가 이어지고 있지 동사 원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은 건 C밖에 없었고요. 그냥 이런 행사가 모든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열려 있다. 오픈되어 있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어때요? 어렵죠? 어렵죠? 어렵지만 이런 걸 많이 푸셔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27번까지 해서 Part 5 27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6는 제가 한 지문 준비해서 깔끔하게 딱 한 지문 정도만 같이 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6는 사실 이 풀이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파트 6를 파트 5를 풀듯이 풀려고 하는데 자, 6라는 것은 반드시 전체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윤곽을 훑어가면서 쫙 한 문제씩 푸는 거지 이걸 갖다가 끊어가지고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보고서 문제 풀려고 그러고 이렇게 짧게 보고 풀려고 그러면 오히려 많이 함정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읽어가면서 푸는 걸 습관화하시는 게 파트 6의 정확한 풀이법입니다. 자, 요거 한번 제가 읽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내 이전 직속 상사인 루벤 스페이시가 mentioned 언급을 했대요. 최근에 뭘요? 대절을요. 자, 이 Selling Digital Solutions라는 회사가 찾고 있다고. 지역 판매 부장을, 영업 부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내 이전 상사였던 사람이 말을 해줬다. 자, 그 다음에 그가, 여기서 그라는 것은 그 이전 상사죠. 그가 강하게 나한테 장렬했대요. 뭐 하라고? contact, 당신을 연락하라고 나한테 강하게 장렬해 줬답니다. 자, 그 루벤, 그 내 이전 상사가요. 대절을 갖다가 노트 얘기해줬다, 뭐 명시했다라는 거죠. 뭘요? 내 자격 요건이 완벽하게 그 job 요구사항과 perfectly meet, 충족을 시킨다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고 루벤 씨가 말을 할 것입니다.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이런 동사 3개 갖다가 지금 동사 아닌 건 탈락이죠. 동사 3개 갖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시제, 해석 쪽을 위주로 해서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Part 6는 시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단서를 tomorrow, 뭐 next week, yesterday 이런 거 안 줍니다. 전체적인 윤곽에서의 시제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묻지, 그 능력을 묻지, 누구 좋으라고 쉽게 tomorrow 주고 yesterday 주냔 말이에요. 그렇게 문제를 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을 정석으로 따져서 뭐가 많이 찾아보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만약에 좀 헷갈린다 싶으시면 조금 더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6는 항상 헷갈린다 싶을 때 더 읽어주시면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경우에는 만약에 헷갈린다 싶시다. 자,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나는 매우 흥미가 있대요. 일을 하는 것에. 이와 같이 잘 설립이 되고 잘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존경을 받는 이런 회사, 이 Selling Digital Solution과 같이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데 나는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자, 내 이력서가 동봉돼 있으니 그걸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요. 내 이전 상사였던, 다시 돌아갈게요. 내 이전 상사였던 그 루벤 씨가 내 자격 요건이 이 직업의 자격 요건과 요구사항과 잘 맞는다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미 지원까지 한 상태가 되는 겁니까? 얘기를 해줬다. 즉 나한테 얘기를 해줬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너한테 지원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해 줄 것이다라든지 혹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미 얘기를 해줬다. 과거 얘기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정석으로 시제를 해석상으로 볼 수 있어야지 단서를 갖다 단어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게 파트 6의 시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리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2번 문제, 요거. 자, 이것도 많이 걸려들 함정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구조만 파악을 해보면,
여기 빈칸부터 해가지고 더 디렉터까지 여기까지 쉼표까지 끌어내는 이 부분까지 왜냐하면 그 뒤부터 새로운 문장이 들어오니까요. 여기까지 구조가 뭔가 끝났어 돼야 되는 것은 자 적어도 이건 아실 겁니다. 여기에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 그러면 명령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 명령문이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뒤에 그냥 마침표로 문장이 끝나야죠. 명령문에 쉼표가 있어요. 그냥 딱 끝나야죠. 뭐뭐 하십시오. 근데 쉼표입니다. 그래서 얘 명령문이 될 수는 없고요. 세상에 어떤 문장이 동사 s 붙은 걸로 시작합니까? 그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보통 쉬운 원답 보기가 돼야 되고요. 자, A하고 D가 남은 상황이 되는 건데 to give하고 given의 일단 1차적인 차이, 아주 큰 차이가 뭐냐면 두 개 다 이렇게 어떤 부사구를 갖다가 지금 주어 동사 앞쪽에 하나의 구를 이끌어줄 수가 있어요. 아실 겁니다. to 부정사가 부사구가 됐을 때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죠. 보통 A를 오답으로 그래서 많이 가요. 틀리신 분들은 다 대도서가 B라 쓰거나 아니라 A를 고르게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D를 간과하신 거예요. D를. 왜냐하면 give는 give의 PP형일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의 전치사가 돼서요. 이거 그렇게 안 보시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역할을 해가지고 그럴 때 given의 뜻은요. 뭐뭐를 고려하면, 뭐뭐를 고려해 볼 때 이런 식의 뜻이에요. 주어진 이게 아니라 고려하면이나 고려해 볼 때에서를 갖춘 전치사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려면 자 이제 해석 차이를 보셔야 되는 거야. A도 투부정사구로서 주어 동사 앞에 수식어가 가능하고요. 전치사구라는 것도 당연히 수식어가 가능하니까 이 두 개 갖다 해석 차이를 봐주는 게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내 광범위한 경험을 주기 위해 이게 맞는지 내 광범위한 경험을 고려해 볼 때 고려하면 이게 맞는지 해석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봐볼게요. 내 광범위한 경험 뭘로써? 판매 부장으로서의 내 광범위한 경험을 자 그렇게 했을 때 뭔가가 됐을 때 나는 믿습니다. 내가 강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당신 회사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문맥에서 올리는 거 뭐죠? 나의 이런 판매 부장으로서의 경험을 고려해 볼 때 나는 강한 당신 회사의 강한 추가 자산이 될 거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거지. 나의 이런 부장으로서의 광범위한 경험을 주기 위해 나는 당신의 기업에 강한 자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색한 해석이에요. 그죠?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 이 사람이 거기다 또 지금 부장으로서 고용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 위해 부장으로서 경험을 주기 위해 이것도 뭐 뭘로 봐도 어색했어요. 그래서 이런 함정 걸리지 마시고 D. 그러니까 어때요? 6답게 해석이 중요하죠. 그죠? 6는 항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 풀 때 막 문법으로만 뭐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갖고 내가 당신한테 전화를 하겠다. 다음 주에 문의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이것 면접의 이것에 대해서 문의하기 위해 내가 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요. 자, 면접의 결과. 여러분 아직 면접 안 본 상태입니다. 그죠? 난 지원만 한 상태예요. 면접의 결과에 대해서 문의하기 위해 아직 결과 볼 상황이 아닙니다. 면접부터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솔루션 면접의 해결책 아니고 면접의 초이스 선택 아니고 면접의 가능성 확률 그죠? 면접의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고자 다음 주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맥이 깔끔하죠. 그래서 이 파6의 아주 전형적인 문제였고 이런 문제의 특징은 그래서 뭐야? 전체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6는 꼭 해석을 다 가면서 차근차근히 풀도록 하셔야지 하나하나 끊어놓고서 짧게 보고 빨리빨리 풀려고 그러면 오히려 낚입니다. 그래서 6를 제가 그렇게 정석으로 풀어놓은 걸 보여드린 거예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7을 제외하고 파 7은 원래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로 우리가 D-1의 벼락치기로 할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항상 이렇게 5나 6를 RC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벼락치기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걸 저랑 이렇게 같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지만 어려운 문제를 한번 해보신 거고요. 자, 이걸 토대로 조금의 추가 복습을 하시고 항상 시험 직전에는 다른 것보다도요. 어휘를 많이 보고 가세요. 여러분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로 사실 최고가 이렇게 문제 푸는 거 다 좋아요. 다 좋고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거 물론 좋지만 어휘를 최대한 생소하더라도 어휘를 최대한 많이 보고 가시면 그게 벼락치기에서는 사실 제일 도움이 많이 돼요. 어휘. 그래서 여러분 어휘 위주로 해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점수를 10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시고요. 자, 오늘 강의한 거 좋은 문제, 예상되는 문제를 갖다 많이 엮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시험장 가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신촌파고다 1타 토익 RC 천성배 강사였고요. 자, 또 다음 달 예상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